많은 사람과 차량이 빠져나간 서울 시내는 빈 도시처럼. 최간의 구두방이 문을 연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1982년 겨울, 창우는 이제 25살이 되었고 공장 일을 그만두고 구두방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작은 가게였지만 창우의 정성과 어머니의 경험이 더해져 조금씩 단골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창우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고 어제 맡겨간 구두들을 정성껏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최간의 구두방입니다. 창우야, 빨리 병원에 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전화를 받자마자 창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다며 약국에서 사온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창우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미가 기다리고 있던 병원 응급실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당분간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웃음 지으며 창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창우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먼저 발견했어. 어머님께 도시락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이상해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더니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생각도 하기 싫다. 정민은 지난 2년간 창우와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된 후에도 틈틈이 구두방에 들러 도움을 주었고 어머니와도 친딸처럼 가까워졌죠. 창우와 정미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만 둘 다 바쁜 일상에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우는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정미도 퇴근 후 병원을 찾아 창우를 도왔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폐렴에서 시작된 합병증으로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창우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에도 구두를 수선하며 일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아져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다 나으시면 제주도 여행도 가고 어머니가 항상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최간의 구두방입니다. 최창우님이세요?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위급해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우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던 정미가 창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창우야,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그날 밤 창우의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창우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창우야, 내 아들. 너를 봐. 너무 행복했다. 넌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정민은 좋은 아이야. 그렇게 창우의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창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미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구두방의 단골 손님들과 정미의 가족, 그리고 동네 주민 몇 분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창우는 슬픔에 잠겨 말수가 적어졌고 장례를 마친 후에도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우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미가 창우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창우는 허름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창우야, 괜찮아? 전화도 안 받고 너무 걱정됐어. 미안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알아. 많이 힘들지. 밥은 먹었어?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정미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창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미의 따뜻한 권유에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우야, 가게는 언제 다시 열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어머니 없는 이 가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슬퍼하실 거야. 이 가게는 너와 어머님의 꿈이었잖아. 그 꿈을 계속 이어가는 게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창우는 정미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꿈꿔온 미래였으니까요. 고마워, 정미야. 네 말이 맞아.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열어야겠다. 그날 저녁, 정미가 떠난 후 창우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도구들, 그녀의 손때가 묻은 작업대,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슬픔보다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우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구두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문을 닫아둔 탓에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당연하지. 갑자기 문을 닫아놨으니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셨겠지.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우는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녕? 오늘 손님 많았어? 한 명도 없었어. 괜찮아. 처음부터 많이 오길 바라면 안 되지. 조금씩 다시 올 거야. 정민은 창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나 이 구두 뒷굽이 좀 닳았는데 고쳐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창우는 정미의 구두를 받아들고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구두를 손질하는 일은 그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작업하는 동안 창우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네 손길은 특별해. 어머님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구두는 사람의 발을 책임지는 거니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창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고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창우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비를 피하려 처마 밑에 서 있었고 그의 낡은 구두는 이미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안에서 비 그칠 때까지 쉬다 가세요. 고맙네, 젊은이. 노인은 가게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우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구두 가게인가? 네, 구두 수선하고 파는 곳입니다. 이 구두 좀 봐줄 수 있나? 20년 넘게 신은 거라 정이 들어서 버리기는 아깝고. 창우는 노인의 구두를 살펴보았습니다. 낡고 다른 구두였지만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정성껏 관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충분히 수선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 양질이라 오래 신으셨네요. 옛날에는 물건을 오래 쓰는 게 미덕이었지.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낡으면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더구만. 어르신의 구두를 보니 정말 소중히 간직하셨네요. 최대한 원래 모습을 살려서 수선해드리겠습니다. 창우는 노인의 구두를 세심하게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솔길을 다시 꿰매고 다른 밑창을 교체하며 가죽에 윤을 내는 작업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창우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술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이게
이게 내 구두가 맞나? 새 것처럼 변했구만. 어르신이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신 만큼 저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나? 괜찮습니다. 비 피하러 오신 손님인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정성껏 해준 일의 대가를 치러야지. 결국 창우는 노인의 성의를 받아들였지만 최소한의 비용만 받았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고 창우는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창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정미야, 웬일이야? 내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널 소개했어. 다들 구두 수선할 곳을 찾고 있었거든. 오래된 구두지만 아끼는 것들이라 믿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대. 정말 고마워, 정미야. 정미의 소개로 창우의 가게에는 조금씩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방문했고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동네 주민들도 다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간에 구두방이 다시 열었다고 해서 왔어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네,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런데 가게는 계속 하시나 봐요. 네,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창우의 가게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계실 때만큼 붐비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고 창우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정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종종 창우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야. 맛있게 먹어. 정미야, 난 정말 네게 빚을 너무 많이 줬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이상이야. 넌 나에게. 창우의 말에 정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정말? 난 네가 항상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 같았는데. 아니야. 난 항상 너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반했어. 대학을 못 갔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 넌 네 길을 가고 있고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그날 밤 창우와 정미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창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우의 구두방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고 그것은 정미가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텅 비었던 가게에는 이제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 잘하고 있죠? 그리고 정미와 저. 어머니가 항상 좋아하셨던 정미와 함께하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창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상실감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와 함께하는 봄, 그리고 어머니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받은 구두방의 봄. 혹시 이 구두 수선 가능할까요? 네, 어떤 구두신지 한번 볼게요. 최선을 다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창우는 손님이 내민 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구두는 그 사람의 인생과 같다. 달코해져도 정성껏 손질하면 다시 빛을 발하는 법이지. 걱정 마세요.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텅 빈 가게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창우의 봄은 어쩌면 더 깊고 성숙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만의 봄. 구두한 켤레의 추억이와 텅 빈 가게, 다시 피어나는 봄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